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미국이 이번 주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규제 정책들로 부동산 지표가 꺾였는데 이런 대출 금리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더욱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인데요. 어디에 투자하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 유선영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 문자로는요 070-5143-7902번으로 간략하게 보내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만나보기 위해서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 아, 네, 저 감사합니다. 저기, 하계동 극동 건영 벽산 아파트 중에서 네. 그 21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로 산 건데, 매매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상담 신청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아직 매수하시진 않으셨고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산지 좀 됐어요. 아, 매도할까 하고. 네. 아, 지금 하계동이라고 하셨는데 노원구 맞으시죠? 네네. 네, 지금 노원구 하계동의 극동 벽산 아파트 21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이 물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아유,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좀 넘었어요. 아, 1년 조금 넘으셨고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한 몇 천만 원이라도 지금 일단은 사익이 좀 실현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세로 보유 중이신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좀 다주택이라서요. 아, 좀 정리를 다주택이라서. 하려고, 예. 아, 좀 정리를 양도세 지금 이 중과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빨리 고민하셨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요. 그냥 이걸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더 예. 추가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예. 네네,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우리 이제 갖고 계신 아파트가 그 7호선이죠. 그 하계역하고는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원구라는 어떤 지역에서 봤을 때 주거적인 목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부합하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이제 옆에 바로 학군, 중평 학군이잖아요. 네. 이 중평 학군도 굉장히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학군 중에 하나고요. 이제 노원구 일대에서 사실은 이제 뭐 중계동이나 하계동 일대에서는 또 여기는 괜찮은 학군에 속하는 자리에 있고, 그걸 또 학교를 다 품고 있는 그런 중학교랑 초등학교를 다 품고 있는 그런 지금 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통 여건도 좋고요. 뭐 1호선 그리고 7호선 다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중랑천 접근성 좋고, 일단 거주 환경이라든가 또 생활 편의성, 요 가까이 나가면 뭐 세부존이라든지 이제 마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거주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투자로 갖고 계신데 이제 가마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다주택자시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고 또 내가 계속 예. 보유했을 때 나중에 좋은 차익도 못 보면서 여러 주택을 갖고 있어서 양도세 다른 거를 매도할 때도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아파트를 지금 그렇게 빨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는 이유가요. 네. 일단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에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게 있습니다.
호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내가 투자한 어떤 물건, 투자하려는 물건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되게 중요한 것이 앞으로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들이 있냐를 봐야 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좋은 호재들이 좀 대기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동북권 쪽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을 앞으로도 아끼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서울시 네. 생활권 계획에서도 지금 동북권에 여러 가지 뭐 상업지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이런 기반 시설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어떤 중심에 있는 단지라고 또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기 네. 보면 중랑천을 잘 뛰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중랑천 이제 도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이제 수변 환경이 더 좋아지고 여기 공원이 막 조성되고 하게 되면 훨씬 네. 거주 만족도는 높아질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보시면 이제 조금만 내려오면 옆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제 광운대역이 있지 않습니까? 월계역에서 하나만 더 내려오면 예, 예.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지금 이제 준비 중이잖아요.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GTX 신호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이 지역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의 호재가 있다면 바로 교통 호재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하계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동북선이 들어와요. 네. 동북선. 이게 네. 경전철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전철 하면은 이제 조금 일반적인 그 전철 노선보다 조금 약간 낮춰서 보시는 경향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동북선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 예. 노선을 조금 설명드려보면은 이제 이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하계역이죠. 지금 7호선 네. 하계역에서 내려와서 월계로 가요. 월계로 갔다 네. 내려와서 4호선 그 미아사거리로 갔다가 그리고 저쪽 네. 고려대 6호선 지나서 그다음에 왕십리 제기를 지나서 왕십리까지 가게 됩니다. 왕십리역은 지금 2호선, 5호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 경전철이 그냥 경전철이 아니에요. 1, 2, 3호선 빼고 4, 5, 6, 7호선을 다 지금 지나가는 노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하계역에서 나중에 경전철 생겼으면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네. 왕십리까지 가서 거기서 딱 갈아타면 분당선 타고 강남까지 바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전철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지하철 노선으로서는 매력이 있는 그런 노선이 될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쪽 일대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호재도 많고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뭐 단기 한 지금 4, 5년 동안 꾸준하게 부동산 시세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1, 2년 또 매도하고 또 다시 사고 이러한 단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좀 투자의 그 기간을 좀 길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주택이 다주택자시라서 좀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우리 아파트가 연식이 지금 조금 된 게 아쉬움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아쉬움이라는 것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네.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은 향후에는요 결국은 이제 네. 내재적인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다시 이슈가 부각될 때는 또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호재들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러한 호재가 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중장기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중장기 대응하신다고 했을 때는 다주택자시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네.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준공공 그러면 하시면 한 네, 8년 5년 가져가셔야 이상, 돼요. 5년 이상 이렇게 8년을 생각하시는 가져가셔야 돼요. 거네요. 준공공은 8년인데요. 예. 대신에 어차피 지금 호재가 많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좋은 입지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 8년 아니면 10년까지 보유하시게 되면 올해 안에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은 10년이 예. 있으면 비과세, 100%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혜택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일단 8년 가져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이제 투자에 대해서 너무 단기로 보지 마시고 좀 중장기로 이렇게 길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네, 시장님 지금 바로 매도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후에 혹시나 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 앞에 분하고 비슷한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안양에 한양셋벌 6단지를 17평을 가지고 있는데 구매한 지가 한 6년 됐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월세로 놓고 있다가 공실이 났는데 요새 매도도 좀 떨어지고 보러 온 사람이 없다 그래갖고 주변에 지금 재개발이 안양 쪽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개발에 밀려서 수요가 많을 줄 알았더니 이제 새 아파트 때문에 시세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지금 안양에 한양 6단지 17평형을 보유하고 계신데 재개발 호재를 받을 줄 알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시면서 매도를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이 물건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까요? 네, 앞에 분하고 아까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답변은 저는 여기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걸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6년이요. 6년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보유 기간이 기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승기 때 그 전에 좀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래도 꽤 차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한 9천 정도? 그렇죠. 거의 1억 예. 가까운 자금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평수가 몇 평인가요? 여기 다 소형평형이잖아요. 17평,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형평형이다 보니까 매수 가격도 높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단기간 안에 높은 차익을 실현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매도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적절한 시기에 약간은 매도 타이밍을 놓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매도하셔도 충분히 좋은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촌이잖아요. 네. 평촌에 있는 이제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인데요. 우리 아파트도 앞에 설명드렸던 그 아파트 단지하고 어떤 주거 여건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 여건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뭐 편의 시설도 잘 돼 있고 지하철 그 4호선 범계역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시기 좋은 그래서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주거 쾌적성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신도시다 보니까 뭐 그 분당 신도시랑 더불어서 계속 가격을 좀 상승을 견인해 오는 그런 신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주거 여건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전세 가격. 전세를 계속 끊임없이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와 매매 가격의 갭 때문에 굉장히 적은 갭으로 좋은 입지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갭 투자로 많이들 이제 들어오셨던 자리인데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좀 주춤했어요. 주춤하고 상승하던 폭이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약간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지. 전세 가격이 지금 매매 가격과 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또 단계의 가격은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발목을 전세가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이 나오느냐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아파트를 보는 관점에서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답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그 답이 어렵다는 게 지금 이 전세, 키워드 전세인데요. 우리 이쪽 안양 일대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안양 밑으로 뭐가 있죠? 안양 밑으로 군포도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군포도 있고 안양 밑으로 또 우리 뭐 의왕도 있고 저쪽 옆으로 가면은 그 시흥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또 이제 동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근 이 우리 안양 이 평촌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좋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아파트에는 어떻게 보면 이 정세 상승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요즘 어떡하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이미 답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앞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 아파트로 자꾸 간다라고. 근데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아파트는 좀 낡았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던 분들 중에서 생활 편의성은 좋은데 깨끗한 새 아파트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 전세 주고 가야지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있고 전세 살던 분이 매매하면서 새로운 신규 분양을 받으며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하면서 전세 가격이 점점 이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입주 물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남부권, 그 경기 남부권 쪽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는 또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쉽게. 그리고 우리 안양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암구 말고 만안구 쪽에도 또 계속 신축이 또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변의 여건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지역적인 가치는 괜찮은데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아주 중장기로 보겠다 이러시면 뭐 사실 교통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월판선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호재들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확 꺾으면서 가기엔 좀 어려운 그러한 시세의 흐름을 꺾기에는 어려운 호재로 보여서 저는 좀 단기 대응하신다면 지금 정도에는 조금 아쉽더라도 매도하시고 되도록이면 앞으로의 어떤 호재가 많이 터지는 자리들로 서울 도심 쪽으로 이렇게 좀 다 갈아타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아예 더 길게 한 앞으로 또 5년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제가 투자자라면 이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갈아타게 하는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지금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이후에도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정말 확인해 봐야 할 것도 따져봐야 할 것도 많은 것이 부동산 투자입니다. 이럴 때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해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알려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리얼 PS 세미나장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지금 그리고 1대1 무료 상담도 있습니다. 방송 중 선착순 20명을 상대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전화 접수 개별 안내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이렇게 유선영 이사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사님?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대외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내부적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유세 뭐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이 지금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요즘 또 청약 시장이라든지 재개발 시장에 대한 열기가 좀 뜨거운 상황인데 또 그런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좀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할까 궁금증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무료 세미나의 기회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유선영 이사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인가요? 네, 오늘은요, 그 서울 도심에서도 아주 희소한 입지,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는 높은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입지의 물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구 필동인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제 신규 분양하는 물건입니다. 2018년 그 11월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충무로역, 3호선, 4호선 충무로역에서는 6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시기에는 약간의 거리는 있어요. 하지만 이 입지가 어떤 입지인지를 알게 되신다면 미래의 가치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4층 중에 2층이고요. 대지 면적이 19.3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실사용 면적도 39.53제곱미터로 넓은 투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설명을 좀 더 드려보면은요. 입지를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위치적으로 볼 때는 그 충무로역에서 이제 조금 걸어서 600m 정도를 걸어가셔야 되니까 뭐 시간상으로는 한 8분 정도, 7, 8분 정도 걸어서 소요가 되는 입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지도도 굉장히 복잡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구라는 이 자리에 입지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교차하는 중구에 그것도 이제 남산자락을 바로 접하고 있는데 입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물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남산을 제가 좀 이미지화할 수 있는 좀 사진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남산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국립극장. 여기 정말 뭐 여러 가지 공연들이 진행되고 뭐 멋있는 작품들을 많이 올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 바로 이제 이 물건지 옆에 조금만 접근하면 바로 가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즉 이거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 남산이라는 입지와 이 도심이 섞여지는 자리다 보니까 전통과 문화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어떤 입지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왜 좋냐 하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를 바로 받을 자리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세운상가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 남산까지 오는 길을 지금 이제 2018년부터 해서 또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진행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쪽 그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보행로가 연결되는 되게 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보행 사업에 대한 많은 예산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다시 세운 프로젝트 그 세운상가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본 건데요. 굉장히 서울 도심에서 이러한 어떤 전망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큰 어떤 입지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바로 이 물건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보행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보행로들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그 우리 물건이 위치한 자리에서 근처로 이러한 보행 사업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중구 하면은 임차할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동대문 DDP부터 시작해서요, 세운상가 그리고 명동에서 그리고 동대, 숭례여대 등 주변에 탄탄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내가 물건을 가져가는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전세 가격에 받쳐준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이제 2층이고요. 실사유 면적 39.53제곱미터 2018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매매가가 2억 6,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 가격은 2억 1,500만 원. 그래서 중구라는 아주 핫한 입지에 그것도 남산을 끼고 있는 그런 입지에 5천만 원이라는 실투자금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수는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 그리고 옵션 다 갖추고 있습니다. 폴리시 타일로 깨끗하게 지어질 예정이고요. 필로티 주차장 갖추고 있는 그래서 아주 주거 여건은 쾌적한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남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남산에 좀 방점을 찍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어떠한 수혜를 받을 것이냐, 바로 도시재생 사업. 이것이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많은 예산을 쓰고 관심을 갖고 진행할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보고서 도심 중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유선영 이사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 지금 중구 필동의 다세주택에 대한 정보 꼼꼼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유선영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